인생의 단짝과 함께 구했던 첫 신혼집이었습니다. 집을 살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서 일단은 전셋집을 이제 알아보고 있는 도중에 이제 부동산을 이제 통해서 여기저기 다녀보면서 이제 방을 샀어요. 19년 봄에 계약을 했고 이제 2년이 지났었는데 그때 이제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해서 2년을 연장했고 부부와 계약을 한 사람은 60대 여성 이 씨. 그녀와의 만남은 꽤 인상적이었다고 합니다. 이쁘게 사세요. 오래 살아주세요. 제가 여기 자주 못 와요. 되게 다소곳하게 얘기하는 것처럼 약간 매너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화장품 파우치만 요만한 거에다가 뭐 그걸 열어가지고 막 도장을 뒤지는데 근데 그 안에 도장이 되게 많아요. 도장이 많다고요? 아니 이거 아니네 이거 아니네 말했더니 막 이거 이렇게 해야지 이거네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이 씨는 둘째 딸의 대리인으로 나와 계약을 했습니다. 부부는 한 차례 전세 계약 연장을 한 뒤 계약 만료 전 집을 나가겠다고 했답니다. 분양받아놓은 아파트가 있었거든요. 보증금을 돌려달라 이렇게 했더니 통화는 안 됐고 맨날 문자로 가라고만 했었어요. 집주인과 통화를 해본 적이 없다는 부부. 이번에도 전화를 받지 않아 이사를 가겠다는 문자를 남겼지만 아무런 답이 없었답니다. 속타는 세입자들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작년 12월 문자를 끝으로 집주인은 연락을 받지 않았고 그날부터 신혼부부의 일상은 망가져갔습니다. 비슷한 상황은 또 벌어졌습니다. 민숙 씨도 이 씨를 만나 계약을 했답니다. 처음에 계약할 때는 김이라는 사람하고 했어요. 그랬는데 한 3일인가 지냈는데 집이 팔렸다고 그러더라고요. 팔려서 그 사람하고 다시 재계약을 해야 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세 계약 후 얼마 되지 않아 집주인이 바뀌었는데 이번에도 딸의 대리인으로 나와 계약을 했다는 이 씨. 이라는 사람이 엄마고 이라는 애가 딸이고 그래서 개명의로 와서 엄마가 와서 도장을 찍고 이렇게 했어요. 2억이 넘는 전세금은 모두 현금으로 냈습니다. 그런데 아직 2년이 됐는데 맘대로 해라라고 전화도 안 받고 엄청 내가 속이 상해요. 솔직히 말해 돈 민숙 씨에게 전세 보증금은 전 재산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집주인 한 씨의 연락 두절로 집을 사지도 방을 빼지도 못하는 처지가 됐다는 은수 씨. 전세 계약이 원치 않게 연장됐기 때문인데요. 다른 주택, 임대주택이 된 게 있어서 이사를 가야 되는 내용을 먼저 전달했어요. 근데 자기가 돌려줄 돈이 없으니 그냥 알아서 매매를 하고 그 돈을 가져가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계약금을 넣지 않으면 당첨된 임대주택이 취소될 수 있는 상황임에도 아이고. 집주인은 돌려줄 전세금이 없다면서 집을 구매할 사람을 구해오라 했답니다. 이야, 이게 말이 되나요? 피해 세입자들은 전화를 받지 않는 집주인의 실체를 나중에 알았답니다. 문자로만 연락하는 집주인의 정체가 딸이 아닌 엄마 이 씨라는 겁니다. 딸은 명의만 빌려줬을 뿐 엄마인 이 씨가 세입자들과 연락을 나눈 겁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좀 알아봤죠. 관련된 사건을 당하신 분들의 방이고요. 네, 개봉, 하곡동, 구로, 공항동, 그리고 부평도 있네요. 아이고. 관악구, 가산동, 금천구, 북산, 하곡 2017년부터 수백 채의 빌라를 사들인 실소유주 이 씨가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는 건데요. 그녀는 어디에 얼마나 많은 빌라들을 소유하고 있는 걸까요? 서울과 인천, 경기도 내로 소유자는 이 씨의 두 딸들이었습니다. 엄마 이 씨가 딸들의 대리인 자격으로 계약한 주택의 수는 무려 500채에 달합니다. 현재 등기부 등본에 나와 있는 두 딸들의 주소지는 같은 곳인데요. 우리는 먼저 해당 주소지를 찾아가 봤습니다. 계세요.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오랜 시간 집을 비운 것 같아 보이는데요. 혹시 이분이 여기 사셨던 거예요? 맞아요. 아, 이분 맞아요? 네, 딸들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혹시 딸이? 못 들었을 거예요. 딸이랑 아들도 있었던 딸이랑 아들? 거. 그래서 잘은 몰라요. 너무 시끄럽고 해서 시끄러워요? 왜? 옛날에는 막 사람들이 와서 숨어있고 막 눈 두드리고 막 그랬어요. 뭐 하는 거예요?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저희는. 아니 그건 상황을 어떻게 상황에 대해서 지금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수백 채의 빌라를 계약한 이 씨는
왜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걸까?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차량 승용차 타고 다녔어요. 근데 자기가 여기 살지도 않는데 동대표를 하고 싶다고 했대요. 그 사람이 이제 청소업체를 하면서 관리를 한다. 이제 뭐 집도 많이 있고 이런 것까지 한다. 심지어 빌딩을 관리하는 회사를 운영하며 관리비를 받았답니다. 새 모녀는 어떻게 이 많은 빌라들을 차지할 수 있게 된 걸까요? 피해자들이 계약한 집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신축 빌라는 신축 빌라요. 대부분 신축 빌라에 살았다는 건데요. 이 집이에요. 입주 전 등기상으로 문제가 없던 넓고 깔끔한 집엔 어느새 가압류가 걸렸고 세입자들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2019년이니까 3년 전쯤에 이 집으로 이사를 와서 이제 작년에 이사를 나갔는데 작년에 나가면서 전세금을 이제 못 받은 거죠. 큰 금액을 대출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부동산 업자는 아는 은행을 소개해줬답니다. 전세금은 1억 9,600 정도였고요. 1억 4천이 은행 대출이었는데 은행에서 한 일주일 전부터 대출 연장 전화가 오는데 그분이 아니 그 사람 안 사는데요 라고 하고 그 전화를 끊어버렸대요. 그래서 이제 대출이 안 됐죠. 연장이 안 됐어요. 그래서 네, 신용불량자가 됐습니다. 결국 대출 연장이 되지 않아 대출금은 곧 빚이 되었고 전세금 역시 돌려받지 못한 상황. 남은 선택은 경매뿐이었습니다. 아유. 3,500만 원을 손해보고 전셋집을 낙찰받은 민숙 씨는 황당한 경험을 했답니다. 그 경매 받고 나서 또 와서 살았었는지 저기 전기요금이 19,000원 얼마가 나왔더라고요. 누가 와서 월세를 살았던 것 같아요. 화장실 따도 더럽게 썼더라고요. 분노해놓고 물도 내리지도 않고. 실제로 이 씨는 경매 진행으로 세입자가 집을 비울 때 다른 사람에게 월세를 줬습니다. 피해자들이 계약한 부동산에선 뭔가 알고 있진 않았을까? 이 씨의 월세 매물을 내놓기도 했었다는 부동산을 찾아갔습니다. 없어진 것 같은데요? 그 자리가 없는데? 이 지역에서 꽤 큰 규모로 운영됐다던 부동산의 자리에는 다른 가게가 들어섰습니다. 그 예전에 부동산 있지 않았나요? 부동산. 뭐 그거 없어졌어요? 그 근처에 부동산이라고 기억 안 나세요? 나지. 아 기억나세요? 옛날에 있었지. 피해자들이 계약한 부동산을 탐문한 결과 대부분의 부동산들은 문을 닫거나 주인이 바뀐 상황인데요. 배원도 안 된 거 같아. 비원이. 좀 여러 가지로 좀 협조라든가 이런 거 안 했어. 단독으로 많이 했어.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이와 같은 일부 업체들의 행태를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깡통 전세는 매매 가격이 전세가가 높은 가격이 형성됐을 때 깡통 전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매매가 1억인데 전세가를 1억 5천으로 안 되지. 맞추고 그러면 안 되지. 임차인의 전세 보증금으로 이 1억에 대해서는 건물주를 줍니다. 남은 차액 5천만 원. 이거는 그냥 대행사와 여기 대여자가 나눠 가지게 되는 거죠. 그들은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집주인이 되는 겁니다. 신축 빌라는 시세를 가늠하기 어렵다는 점을 노려 처음부터 비싼 가격의 전세 보증금을 받은 건데요. 결국 매매가와 큰 차이가 없는 깡통 전세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건물주가 제시한 금액에 이득을 취할 금액을 더해 받았기 때문에 자본금은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세 모녀는 영원으로 500채의 주택을 소유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도 곳곳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신축 빌라 분양사무소. 이와 관련한 일부 중개업소의 행태는 어떨까? 전세를 구한다고 하니 부동산 이야기를 꺼냅니다. 부동산 저희가 이제 함께로 와야 고객님한테 저희가 조금 더 해결이 되는 거예요. 뭐가 달라요? 아까 왜냐면 부동산을 아끼고 오셔야 저희가 뭐 복비라도 빼드리거나 뭔가 이런 혜택을 드리는 게 이런 얘기 들으면 혹하거든요. 부동산에 돈을 다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부동산 안 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전 세계는? 그걸 다 하셔야죠. 저희도 항상 있는 데가 있어요. 아는 데가. 그래서 우리가 얘기해서 이제 부동산 안 끼고 오시면 저희가 최대한 다 해드릴게요. 저도 진짜 네, 여기 평당 기준으로 3억 4천. 전세 매매 가격은 똑같아요. 짬뽕 전세 요새 좀 무섭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하셔가지고 신축에서는 이런 부분은
좋은 전세를 구하기보다 깡통 전세를 피하는 것이 어려운 현실이 됐습니다. 단지 행운만을 바라기에는 전세 사기 설계자들의 수법이 너무나 견고해졌기 때문입니다. 매일 밤잠을 설친다는 이들이 있습니다. 같은 이제 임대인을 두고 있는 전세 세입자인데 그게 이제 임대인이 이제 집들이 다 압류가 되어 있어서 저희가 전세금을 이제 받지 못할 상황이 될 것 같아서 저희 여기 두 동인데요. 이 두 동 중에 거의 절반이 이라고 보시면 돼요. 주택 14채의 주인이 단 한 사람이랍니다. 수법은 여느 전세 사기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지금 다 그러니까 이게 신축 빌라였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신축 빌라 계약을 할 때 건축주하고 계약을 했어요. 네. 다들 이 건축주랑 계약을 하셨던 거예요? 네, 저는 건축주. 다 건축주랑 계약했어요. 지금 건축주랑 계약하고. 이게 임대사업자가 의무보험이에요. 요거? 그래서 보증보험까지 들었고, 보증보험도 들었고. 네. 그다음에 확정이자도 받았고, 전입신고도 압류 전에 근저당이 없는 상태에서 진행을 했고. 안전한 매물인지 점검하고 또 점검을 했지만 소용없었답니다. 건물주와 계약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계약을 하기 위해 만난 사람은 집주인이 아닌 그의 대리인이었습니다. 집주인은 30대 초반의 나이에 400채의 주택을 소유했답니다. 그런데 지난 6월 건물이 압류되면서 집주인은 행적을 감췄습니다. 아 진짜요? 내용 증명을 보내도 반송이 될 뿐입니다. 여러분들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이었을까요? 아차 계약 폐지하겠다라는 의사. 그를 기억하는 이가 있었습니다. 그냥 나이는 어렸는데 외제차를 X가 타고 왔었고, 그리고 되게 고급 양복에 그리고 비싼 시계 그리고 비싼 구두를 신고 와서 나이가 어린데 이렇게 다주택을 가진 것 같고 임대사업을 하고 있다가 사실은 좀 굉장히 좀 화려하게 그런 모습이었어요. 2019년 한 예능 프로그램에 부동산 중개보조원 자격으로 나오기도 했답니다. 한 부동산 중개업체 대표를 맡고 있는 최 씨는 방송에 출연했다며 SNS에 홍보를 하기도 했습니다. 다 준비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TV 프로그램도 나오고 이미지 메이킹 한 거고. 전셋집을 마련하기 위해 2억 3천만 원을 빌렸습니다. 그런데 한 통의 전화를 받은 이후 신혼의 꿈은 악몽으로 변했다고 합니다. 저희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고 전화를 받으니까 본인은 대리인이고 그런데 이 집을 팔지 않으면 너희의 전세금을 반환해 줄 수가 없으니 전세금을 받고 싶으면 또 혹시 집을 보러 온 사람이 있으면 보여주길 바란다. 하지만 도저히 집을 팔 수 없는 상황이랍니다. 지금 여기 바닥에 보면 물 흐르는 보이시죠? 네. 이렇게 불이 끊어지고 있어요. 해결 안 해주고 연락도 받지 않고요. 이러면 그냥 집을 사러 오겠어요. 곰팡이까지? 세입자들의 연락을 피하고 있는 최 씨를 만나봐야겠습니다. 마이선 계세요. 계세요. 연결이 되지 않아 음성사서함으로 연결되며 수차례 연락을 해도 대답은 없었습니다. 이번엔 그가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업체를 찾아갔습니다. 저 비어 있는 것 같은데 여기. 하지만 내부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씨가 지금 대리인이라고 하셔가지고 연락드렸어요. 지금 저희가 일한 지는 2달밖에 안 됐었어요. 세입자를 빨리 구해야 보증금을 500채를 다 드리니까 빨리 세입자를 구해달라고 모든 부동산들한테 의뢰를 많이 하는 거예요. 씨가 종부세 때문에 갑자기 이제 뭐 감당이 안 되시는지 그거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연락이 그냥 안 되셔서 저도 뭐 당연히 이제 뭐 손을 뗀 거고요. 주민들은 최 씨와 그의 동료들의 모습이 예사롭지 않았다고 합니다. 애들은 다 외제차 몰고 다니고 여자애들도 부동산 애들이 뭘 하길래 저런 차를 끌고 다니나. 그리고 인근 상가 CCTV에 포착된 한 남성. 하나로 다니는 사람 젊은 사람이 거기 마지막 남았던 사람 같은데 그 부동산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아침에 와가지고 파쇄지하고 버리고 왔어요. 마지막으로 부동산에 있었던 남자는 최 씨의 동료로 부동산 내부를 깔끔하게 정리한 이후 용달차와 함께 사라졌습니다. 최 씨 대신 전세 계약을 했던 대리인 역시
연락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공기업 하시는 분이 문제 없다고 했다. 뭐 보증보험도 들어가고. 신경을 다 믿으면 안 되죠. 보증보험은 사실 되게 폼이지. 보증보험 거는 거 그런 것도 막 계속 전화해야 되고 그냥 나는 몰라라 하는 애들도 많지. 전세 가격이 올라 매매가가 비슷해지는 상황. 보증금이 위험합니다. 금리가 오르고 대출이 막히면서 전국적으로 부동산 거래가 크게 줄었습니다. 지방을 시작으로 이른바 깡통 전세 현상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수도권뿐 아니라 지방을 중심으로 깡통 전세가 속출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그냥 가만히 기다리라고요? 여기 아무 상관도 없는데 여기 앉을 때는 거기 서는 거랑 난 상관없는데 아니 그게 아니라 검찰도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세무녀 전세 사기 사건의 주범인 이 씨와 분양 대행업체 대표를 구속 수사 중입니다. 분양 대행업자들하고 조직적으로 결탁을 하고 처음부터 아예 사기를 하면서 수백 채의 빌라를 구입하고 약 한 298억 원 상당의 임대차 보증금을 받는 사기 범행을 한 거를 밝혀서 주범들에 대해서 구속을 하게 된 것입니다. 돈 한 푼 없이 수백 채의 주택을 소유한 임대사업자와 이익만 챙기는 분양 대행업체가 있는 한 피해자들은 끊임없이 발생할 겁니다. 본인도 피해자라는 이 씨, 그리고 정부의 세제 혜택을 바탕으로 충실히 세금을 내다 세금 직격탄을 맞았다면서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는 최 씨. 매일매일 열심히 일하면서 모아왔던 돈을 지금 다 날리게 생겼으니까요. 허공에 대고 지금 약간 소리치는 느낌이에요. 그냥 당해보지 않으면 사실 그거 모르는 거잖아요. 그리고 진짜 아까 말씀드렸지만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당할 수 있는 거예요. 세입자의 돈으로 수백 채의 집을 가진 큰손 집주인들. 그들은 세입자들이 성실하게 모은 전세금으로 그들만의 잔치를 열었습니다. 지금 손쓰지 않는다면 이 빌라왕들은 계속해서 나올 것입니다.